안녕하세요. 신탁고수 원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본 신탁협회가 신탁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에서 신탁을 활용해서 정책적인 애로사항들을 신탁 상품을 통해서 많이 극복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은 구글 크롬으로 한글로 자동 번역하게 한 거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일본이나 미국 자료들을 이용하는 데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이제 일본의 신탁협회,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본 신탁협회가 있고요. 이 신탁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신탁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설명, 그래서 이제 신탁의 기초,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 펀드라는 것은 신탁인데요. 신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고요. 오늘은 논의를 신탁 상품으로 들어가서 개인을 위한 신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을 위한 신탁이 일본에서는 꽤 많이 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개선을 잘 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걸 이제 한번 볼까요? 개인을 위한 신탁으로 가보면 이제 교육자금 증여 신탁과 결혼 육아 지원 신탁, 유언 대용 신탁, 후계 유증 수익자 연속 신탁, 그다음에 생명보험 신탁, 유언 신탁에 이제 금전 투자 신탁, 연금 신탁 이런 식으로 쭉 부동산 신탁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교육자금 증여 신탁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노노상속, 그러니까 아버님이 90대 후반에 돌아가시게 되면 아드님이 60대 후반, 7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들이 돈을 쓰는 젊은 층으로 안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 교육자금 증여신탁을 신탁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일본에서 정책 신탁 상품으로 가장 많이 수탁골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냐면 조부모님들이 신탁은행에 신탁을 하고 수익자 누구냐? 그럼 손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세에 있으신 이 위탁자 분의 손자들이 한참 이제 젊은 공부할 그런 시기가 되겠죠. 80세 정도면 딱 맞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한 1억 원 정도까지를 30세 이전에 개인한테 할 때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신탁을 1,500만 원이군요.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죠. 요거는 이제 그림이라서 한글로 번역이 안 되는데요. 조부모 등이 위탁자가 돼서 신탁은행에 금전 신탁을 맡깁니다. 그리고 비과세 신청서 등을 신탁은행이 국가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수혜자들은 교육자금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주게 되면 교육자금을 교부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수탁자는 지속적으로 세무관서에 세무신고를 하게 됩니다. 위탁자가 우리랑 그 신탁은행과 신탁회사와 교육자금 정신탁계획을 체결했고 요거는 정신세 비과세를 해주라 해놓고 지속적으로 세무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정리했던 자금은 오로지 이 수익자인 손자녀들을 위한 교육자금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은 일본이 신탁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그리고 노노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이들이 이 돈을 받아서 경제부흥을 시켜야 된다. 이 측면에서 이 신탁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국가는 특별하게 여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앉아서 신탁은행들이 주는 얼마 신탁됐고 얼마를 쓰였고 그 증빙자료가 뭐다라는 것들을 신탁은행들이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취합된 정보만 세무서가 받으면 되죠. 그래서 제도 개선 하나로 결국은 지금 이제 국가가 요구하는 목표, 즉 고령자에 있는 자산들을 젊은 자산들로 내려와서 경기를 부양시키자는 목표, 그 다음에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목표, 이 두 가지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실제적으로 2014년도에 국회에 교육자금 변경 신탁 간세입이 들어갔는데 그때 단칼에 걸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 감세다라고 하는데 1억 5천만 원이라는 건 사실 이건 한도를 정해놓은 거지 이 금전이 적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저희가 출장 갔을 때에도 물어봤죠. 이 부자 감세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냐. 이건 한도일 뿐 돈이 적어 얼마 없으신 분도 충분하게 이 혜택을 갈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도 좀 이런 부분들이 신탁 제도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상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또 하나가 있죠. 결혼육아 지원 펀드라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결혼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봤을 때 똑같은 이슈죠. 그래서 결혼하고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지금 출산 일어나면 구마다 다르겠지만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일회성 자금으로는 이 출산,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해도 애 둘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버는 월급에 상당 부분이 이렇게 투입돼서 결국은 자녀를 더 낳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저보다 젊은 세대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조부모들이 손자녀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해주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1,000만 원까지 한 1억 원까지 정년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되게 합리적인 제도인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결혼 출산 지원하는 게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이 돈을 많은 고령자들의 자산들이 자연스럽게 손자녀 세대까지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죠. 구조는 교육자금 지원 신탁과 똑같습니다. 자, 조부모들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하고 신탁회사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죠. 위탁자 누구누구 씨가 우리 회사와 결혼 양육 지원 신탁을 체결했으니 비과세를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혼할 때 결혼이나 자녀 자금, 양육 자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신탁계산에서 빼서 주게 되는 구조죠. 정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은 이게 수익자들의 결혼 양육 자금으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고령자 자산들이 젊은 손자녀 세대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구조를 그냥 현금 봉투를 주는데 사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굳이 현금 봉투를 줄 필요가 없겠죠. 제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 해서 결혼 양육을 장려시킨다.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제가 항상 주장하는 자립형 복지 신탁, 자립형 복지제도. 즉 국민 스스로가 본인 가족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신탁 제도만 하나 주면 그거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조금 같이 갔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생명보험 청구권 신탁입니다. 저는 계속 제도 개선 의견 낼 때마다 생명보험 청구권 신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일본은 이미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당신 대신에 신탁은행이 소중한 돈, 소중한 사람을 제공해주고 관리해준다. 이거죠. 주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손자녀나 자녀들이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자녀들이 미성년이다 라고 관리가 안 되겠죠. 성년을 하더라도 몇 억씩 한꺼번에 받으면 그것이 안전하게 보존되면서 본인 스스로의 장래의 어떤 생활비라든지 기타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일부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위탁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고 수탁은행에 있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회사 4명의 당사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위탁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와 생명보험사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신탁은행으로 돌아가서 신탁보험금 청구권,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신탁은행과 체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수익자를 신탁회사로 만듭니다. 그럼 보험금 청구를 신탁회사가 하고 보험금은 신탁은행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지시권자가 있어서 수익자 1, 수익자 2 이런 식으로 수익자 3까지 연결시켜 놓고 자 이게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돈이 들어왔다 보험금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자 요거 배우자를 위해서 보험금이 쓰이다가 그 다음에 자녀로 경우에 따라 손자녀로
이렇게 안전하게 한꺼번에 돈을 줘서 돈이 날아가 버리거나 관리가 안 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게 효과적인 제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절차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자가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로 돌아와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수익자를 신탁금액을 바꾸고 보험사가 확인하게 되면 신탁회사가 직접 보험사로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신탁 계좌에 넣고 미리 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신탁은행이 체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되게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반드시 도입을 해서 생명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 후견인에 의한 재산 관리 부실이라든지 편취행위 이런 것들을 막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들을 일본은 효과적으로 신탁협회가 만들어서 정부와 협의를 하고 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꽤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일본 신탁협회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걸 더 나아가게 되면 신탁 규제 개혁 요명, 뭐 퍼블릭 코멘트,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생성해 내고 있고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고 이제 또 하나는 신탁에 관한 상담 창구를 협회 차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협회 차원 운영해서 신탁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협회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탁을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활성화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런 상담 코너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쓰게 해야 되고요. 신탁 대회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신탁 대회 되게 좀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될 내용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신탁은행의 사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신탁협회와 같이 비즈니스 협기를 하게 되고요. 신탁 대회라는 게 있어서 이게 아마 작년에 있었던 대회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작년에 했던 대회 내용들이 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오네요. 94회 신탁 대회 해서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차세대 신탁이라는 유언대응 신탁이나 교육자금 병렬 신탁이나 결혼양육 신탁에 아주 선두주자로 나가 있는 신탁은행의 이케 사장이 직접 전체적으로 신탁 대회를 진두지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것이 이 펀드는 신탁입니다. 신탁에 대한 신뢰 유지 향상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해서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 경제적인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보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심지어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뭐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R에서 신탁이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 신탁의 사회 경제적인 지속적인 발전을 지탱하는 기반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개발, 제공해서 독창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신탁적 활용을 보고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큰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고요. 신작 교수의 강연 내용도 있습니다.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회와 신탁, 아주 큰 주제이죠. 저도 이제 이런 주제를 작년에 전국 밖에 고령사회와 신탁 활용이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신작 교수님들은 더 넓은 의미의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회와 신탁, 사회 문제와 해결하는 신탁 중심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이상적인 게 일본식 더블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의 그 신탁 회사들이 관여를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고객 본위의 업무 영위에 관한 원칙도 결국 가장 적합한 것이 신탁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속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에 있어서 신탁의 가능성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 여러분도 찾아 들어가서 한번 다운받아서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시면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신탁을 어떻게 사회 제도 보완으로 활용하느냐에 있어서는 일본을 따라가는 국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탁 학교도 있고 신탁 제도에 대한 최근 관심도 많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신탁협회를 한번 들어가 보셔서 가지고 일본의 신탁협회가 뭘 하고 있는지
홍보 자료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 검투협의 얘기는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영상 자료들이 있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탁 통계도 잘 나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것처럼 유언에 대한 통계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은 유언에 대한 통계, 그 다음에 신탁은행들이 하고 있는 유언서 보관 집행이나 유언 신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헌도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활용해 보시고, 우리나라도 이 일본처럼 신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회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에 도래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